이번 시간에는 2014년도 수질환경 기사 3월에 시행했던 1회 시험 문제, B형 문제, 세 상과목 수질오염 방지 기술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문제가 되겠죠. 41번 문제. 양이온교환 수질을 이용하여 암모늄 이온 9mg/L를 포함하고 있는 물 10,000큐빅미터를 처리하고자 한다. 이 교환 수지의 교환 능력이 100kg CaCO3/큐빅미터이라면 필요한 이온교환 수지의 부피는 얼마인가? 즉 다른 물질 양이온교환 수지를 제거하는데 CaCO3 값으로 100kg이라 했으니까는 제거되어야 하는 물질을 무엇으로? CaCO3 값으로 바꿔줘가지고 환산해주면 되겠죠. 양이온교환 수지의 부피. 지금 양이온교환 수지로 누구를 암모늄 이온을 제거하는데 암모늄 이온이 9mg/L, 9mg/L라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3승해지면은 kg/큐빅미터가 될 것이고 여기에 폐수의 양은 얼마냐? 10,000큐빅미터. 제거해야 되는 암모늄 이온의 총량이라고 하고 그 암모늄 이온을 CaCO3로 바꾸면은 암모늄 이온의 일당량이 얼마냐? 분자량 18의 g이 되어질 것이고 이것을 뭐 킬로그램으로 고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CaCO3를 하면은 CaCO3는 이가의 물질이니까 이당량이고 분자량이 100g에서 실제로는 누구를 킬로그램 당량에서 킬로그램 환산하는데 교환법칙 성립하니까는 이렇게 환산해도 되겠죠. 그러면 제거해야 되는 누구다? 즉 CaCO3 값에 따른 킬로그램이다. CaCO3 값으로 양이온교환 수지가 1큐빅미터당 100kg을 제거할 수 있다. 교환할 수 있다. 그래서 킬로그램 약분해주면은 얼마가 2.5 큐빅미터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찾을 수 있고 답은 2번이 되겠죠. 42번의 문제. 슬러지 내 고용물 무게가 3분의 1이 유기물질 3분의 2가 무기물질이며 슬러지 내 함수율이 80%, 유기물질의 비중이 1, 무기물질의 비중이 1하면 슬러지 전체의 비중은 얼마인가? 이렇게 됐죠. 유기물과 무기물의 비중 차지하는 부피들이 나왔으니까는 1차적으로 누구를? 고용물의 비중을 구해야 되죠. 고용물의 비중분의 고용물의 매스는 유기물질의 비중분의 유기물질의 매스 플러스 무엇으로? 무기물질의 비중분의 무기물질의 매스로부터 누구? 고용물의 비중을 구해보자. 고용물의 비중은 모르고 이때 유기물질이 3분의 1이고 무기물질이 3분의 1 했으니까는 고용물을 3이라 한다면은 유기물은 얼마가 되고 1이고 유기물질의 비중은 1. 무기물질은 2인데 비중이 얼마로 했으냐면 2.5라 그랬죠. 이것으로부터 고용물의 비중을 찾을 수 있다. 해서 고용물의 비중을 찾아보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1.6667이 나와요. 1.666 편의상 7이라고 하자. 그러면 원하는 것은 슬러지죠. 슬러지의 비중분의 슬러지가 차지하는 매스는 고용물의 비중분의 고용물이 차지하는 매스 플러스 물의 비중분의 물이 차지하는 매스가 되겠죠. 이것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슬러지의 비중은 슬러지를 100이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 함수율이 얼마로 했으면 80%라는 얘기는 고용물이 얼마에 해당된다? 20%. 즉 슬러지가 100이니까 고용물이 20이고 고용물의 비중은 1.66667 그리고 물 차지하는 것이 80 비중은 조건 없으면 1이죠. 그래서 슬러지의 비중을 찾게 되어지는 거죠. 했더니 1.087 정도 나온다. 이것이 42번의 문제. 43번의 문제는 하수 고도처를 위한 A호 공정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A호 공정에 나와서 현기성조, 무산소조만 있는 것이죠. 호기성조가 없으니까는 누가? 아니죠. 현기성조하고 호기성조만 있죠. 현기성조와 호기성조. 무산소조가 없기 때문에 질소 제거가 안 되는 공정이죠.
옳은 것입니다. 현기성 내에서 인해 과잉 흡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해 방출이 일어나게 되고, 포기존에서 탈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호기성전에서 인을 과잉으로 섭취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침전지에서 가라앉는 즉 슬러지는 인해 함량이, 즉 잉여 슬러진의 인해 함량이 높다 그랬으니까는 맞게 되어지는 것이죠. 4번에 보면은 표준활성화 공법의 반응제 전면에 10% 미만을 현기성 반응제로 하는 것이 좋다 그랬는데 20에서 40% 정도를 현기성 반응제로 하는 것이 표준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4번이 틀렸고, 44번의 문제를 보면 하수처리 과정에서 소독 방법 중 염소와 자외선 소독의 장점을 비교할 때 염소 소독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암모니아의 첨가에 의해 잔류염소가 형성되어지고 염소 적적자로부터 휘발성 유기물이 형성될 수 있고, 처리수에 용존고용물이 감소한다 그랬는데, 즉 자외선 소독에 비해서 염소 소독의 단점은 처리수의 용존고용물질이 증가되는 것이 단점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처리수의 잔류 독성이 탈염소 과정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그 다음 45번에 속도 경사의 값이 200%이며 용적이 50km, 교반기의 효율이 80%, 점성계수가 1.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그램 퍼 센치 세크일 때 소유동력 킬로와트를 구하라 이렇게 됐죠. 즉 속도 경사의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는 그 정도는 충분히 알아야만이 시험 보는 것 중에 하나죠. 속도 경사 지혜값 45번에 속도 경사 지는 루트 P4 뮤 V가 되어지고, 이것으로부터 동력 P는 G제곱의 뮤 V다. 그런데 문제에서 동력의 효율이 있을 때는 반드시 효율을 나눠주면 된다라고 하면 되죠. 여기에서는 누가 교반기의 효율이 하면은 효율이라면 효율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갖다 대입하면 되어지겠다. 자, 속도 경사의 값이 200%라는 것은 200의 제곱의 세크의 제곱이 되어질 것이고, 점성 개수의 값은 1.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그램이라 그랬으니까는 요럴 때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주면은 킬로그램이 되죠. 굳이 한 번에 쓸 필요는 없어요. 센티미터는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 곱하기 세크 이렇게 쓰면 되고, 응결지의 부피가 50 큐빅미터가 되죠. 여기에 교반기의 효율은 얼마다? 80% 0.8 해주면은 되어지겠다. 그러면은 이때 킬로그램 미터 하나 없으면 제곱, 그리고 세크에 3승 나오죠. 그래서 산출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3375 킬로그램 미터의 제곱 퍼 세크의 3승 이렇게 되죠. 이거는 3375 뭐라고 쓴다? 와트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이것은 3.375 킬로와트 이렇게 쓰면 되겠죠. 킬로와트. 그래서 답을 찾으면 되겠다. 자, 요 정도는 알 것이고, 그 다음에 46번의 문제를 보면은 1차 반응에 있어서 반응물질의 농도가 300mg/L이고 2시간 후에 30mg/L다. 반응 개시 후 3시간 후에 반응물질의 농도는 얼마냐? 조건이 없으면 전부 1차 반응에 해당되는 거죠. 1차 반응 누구다? ln ct per c0는 마이너스 kt. 여기에서 ct는 c0의 자연대수 2의 마이너스 kt로 산출하죠. 그러면은 이때 처음 농도는 300이라고 알고 있고 시간은 3시간 하는데 k값을 모르니까 이 조건에서, 다른 조건에서 요 식에다 대입해서 k값을 산정을 하면 되겠죠. 자, k값은 반응계수 k는 마이너스 t분의 1에 ln의 ct per c0가 되어지겠죠. 문제에서 몇 시간? 저는 2시간 후에 농도가 주어졌죠.
처음 농도는 얼마였냐면은 300이었는데 2시간 후의 농도는 얼마가 30이 되어졌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K값을 산정을 해보면은 얼마 나오면 1.1513 per hour가 나오고, 이것으로부터 이때 3시간에서의 농도는 300mg per litre 자연대수 2에 마이너스 K값이 1.1513 곱하기 3시간 해서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9.49 해서 약 9.5가 나온다. 이것이 46번의 문제에 해당되고, 47번의 문제는 다음 그림은 하수의 질소와 인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어떤 공법을 나타내는가? 반응조를 봤더니 현기성조, 무산소조, 호기성조, 무산소, 호기성조, 이렇게 반응조가 몇 개 있어요? 5개 있죠? 5개는 뭐밖에 없다? 바덴포 5단계 공정 또는 5단계 바덴포 공정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몇 번? 3번이 맞겠다. 48번에 지름이 0.05mm이고 비중이 0.0인 기름방울은 비중 0.8인 기물방울보다 수중의 부상 속도가 얼마나 더 큰가? 물의 비중은 1을 하며 기타 조건은 전부 같다라고 하자. 비중이 0.6인 기름방울은 0.8인보다 누가 얼마가 더 속도가 빠르냐? 0.8보다 얼마가 더 빠르냐? 그러면은 기준점이 누구다? 0.8에 비해서 얼마가 더 크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부상 속도의 비율인데 얘는 누가 되고 비중 0.8. 그러면 18배 뮤 하면 약분하기가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직경도 똑같다는 얘기. 직경도 0.05. 그러면은 물의 비중 1. 그 다음에 기름의 비중 0.8. 얘 1이고 2라면은 얘는 1-0.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0.2분의 0.4니까는 2배 빨라지겠네요. 이렇게 답이 될 것이고, 그 다음 49번의 문제는 포기 전에 혼합액이 1리터를 30분간 정체했을 때 슬러지의 용량이 250ml였다. 슬러지의 반속률은 약 몇 %인가? 유입수의 SS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반속률 R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다? Q분의 QR이 되겠죠. 이것은 XR-X분의 X-SS인데 요때 요 SS 유입수의 SS는 고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이때 XR, X의 값을 갖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XR 값도 주어지지 않고 X의 값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구할 수는 있죠. 이 문제 조건에서 누구를? SVI 값을 구할 수 있죠. SVI 값. 이 SVI 값은 무엇으로 쓸 수 있냐면은 MLSS의 농도 밀리그램 퍼 리터 분의 무엇으로? 30분간 침전시킨 슬러지 볼륨에 밀리리터 퍼 리터일 때는 곱하기 10의 3승을, 얘가 퍼센트일 때는 무엇이다? 바로 곱하기 10의 4승. 또 하나 SVI는 무엇으로 쓸 수 있다? XR 반성 슬러지의 농도 또는 폐 슬러지의 농도 밀리그램 퍼 리터 분의 10의 6승에 해당한다. 이 조건을 이용해서 여기 갖다 대입을 해보면은 이런 식이 나타나게 되겠죠. 즉, 반송비 R, 반송률 R이라는 것은 XR 대신에 무엇으로? SVI분의 누구로? 10의 6승으로 쓸 수 있을 거고, 마이너스 MLSS 농도로부터는 MLSS 농도는 SVI분의 슬러지 볼륨의 밀리리터 퍼 리터일 때는 곱하기 10의 3승을, 분자 역시 X니까는 SVI분의 슬러지 볼륨의 밀리리터 퍼 리터일 때 곱하기 10의 3승을 하면 되죠. 분모 분자에 누구를? SVI를 곱하고 그 다음에 분모 분자에 10의 3승으로 나눠주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식이 되어진다? 1000 마이너스 슬러지 볼륨의 밀리리터 퍼 리터가 되어질 거고, 분자 역시 슬러지 볼륨의 밀리리터 퍼 리터의 값이 되어진다. 고로 반송비 반송률 R이라고 하는 것은 1000 슬러지 볼륨은 1리터 등에 몇 밀리리터가 가라앉았다? 바로 250ml. 그래서 250이 되어질 거고, 분의 250 곱하기 100을 해주면은 반송률이 나온다. 했더니
약 33%가 나오는 것이죠. 자, 이것이 49번의 문제가 될 것이고 50번의 문제를 보면은 유량이 3000 큐빅미터 per day이고 BOD 농도가 400mg per li터인 폐수를 활성 슬리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다음 조건을 이용하여 내 호흡률 KD의 값을 구하라 하느니 내 호흡률 조건에 보면은 폭기 시간이 8시간이며 처리수의 농도는 BOD가 30mg per liter, SS의 농도가 30mg per liter, MLSS의 농도가 4000mg per liter, 잉여슬러지의 발생량은 50 큐빅미터 per day, 잉여슬러지의 농도는 얼마? 0.9%, 세포의 증식개수가 0.8이다. 그랬을 때 내 호흡률을 구하라. 내 호흡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즉 누구로부터 여기에 지금 세포의 증식개수를 증식개수를 구하는 내호흡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그러면은 1% SRT는 Y의 제거율이 여기 처리수의 농도니까는 유입수의 농도가 있고 유출수의 농도가 있으니까 유입수의 농도 마이너스 유출수의 BOD 농도 유량 Q에 나누기 XV 마이너스 KD. 그럼 이때 SRT가 없고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다? KD 값이니까는 이 SRT를 누구로부터 XV를 XRQW 플러스 Q 마이너스 QW에 SSE 즉 SS 유출수 SS가 1일 때는 이것으로부터 SRT를 구해서 갖다 대입해 주면 되겠다. 해서 이것을 갖다 계산을 해줘 보면은 편의상 쓰죠. X, MLSS의 농도가 얼마냐? 4000mg per liter, 4000mg per liter로 직접 쓰도록 하세요. 이게 더 나아요. 용적 V의 값은 얼마냐? 용적 V는 8시간이니까는 유량 Q, 유량의 값이 3000 큐빅미터 per day. 3000 큐빅미터 per day. 24시간에다가 누구를? 몇 시간? 8시간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XR은 0.9%라는 것은 0.9 곱하기 10의 4승 mg per liter. 잉여 슬러지의 양이 얼마냐? 50 큐빅미터 per day. 플러스 유량은 3000. 잉여 슬러지는 50 큐빅미터 per day에 처리수의 SS의 농도가 얼마냐면 30이죠. 그러고 보면은 이때 밀리그램 퍼 리터에서 분모의 밀리그램 퍼 리터 아우아우 약속 큐빅미터 없어지면은 분모의 퍼 데이만 남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은 SRT 값이 나온다. SRT 값을 계산해 보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7.43이 나와요. 43 데이. 그럼 이거를 여기다 다시 집어넣은 거죠. 1% 7.43 데이는 X, MLSS 농도 얘부터 먼저 쓴다면은 4000mg per liter, 편의상 4000mg per liter 써도 되겠다. 그 다음 V는 3000 큐빅미터 per day 24아워에 곱하기 얼마? 6시간 하고 그 다음은 Y의 값. Y의 값이 얼마냐면 세포의 증식개수가 0.8 유입수의 BOD 농도가 400 유출수의 BOD 농도 30 mg per liter 그리고 유량 3000 큐빅미터 per day 해고 마이너스 내호흡개수 KD 하면은 이때 무엇으로? 여기 큐빅미터 없어지고 아우 없어지고 밀리그램 리터 해주면은 KD 값은 결과적으로 얼마? KD 값은 산수만 해주면은 내호흡개수는 0.087 정도가 나온다. per day 되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이것이 몇 번? 50번의 문제에 해당되고, 그 다음 51번의 문제로 보죠. 51번의 문제는 잉여슬러지를 부상 농축조를 이용하여 농축시키고자 한다. 잉여슬러지의 부피는 1000m/day 이고 이 슬러지의 부유물의 농도는 1.5%이다. 고용물 부하량이 10kg/square/hour이고 하루에 24시간 가동되는 부상 농축조를 사용할 때 필요한 수면적은 얼마냐? 탄 슬러지의 비중은 1로 가정한다. 그러면은 이런 건 산수에 불과한 문제죠. 51번 문제. 10kg/square 얼마다? hour로 주어졌죠. 이거는 면적 땅에 이때 고용물의 부하량에 의한 유입되는 고용물의 양이다 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면적이고, 그리고 분자는 고용물의 양이 되겠죠. 고용물의 농도가 1.5%라는 것은 어떻게 쓸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죠.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1.5%라고 하는 것은 1.5 곱하기 10의 4승 밀리그램 퍼 리터. 이것을 무엇으로? kg/큐빅미터로 바꾼다라고 하면은 뭐가 된다? 150이 되어지겠죠. 15,000이니까는. 그래서 그거를 알면은 150 kg/큐빅미터라고 쓰고, 그다음 유량은 얼마? 1000큐빅미터/day. 24시간을 가동한다 했으니까는 24hour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면적 구하면은 얼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면적을 구해보면은 62.5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62.5 미터의 제곱. 이렇게 하셔도 되고, 즉 1.5%라는 것을 즉 15,000mg/li에서 150kg/큐빅미터로 봐도 되고, 안 그러면은 10kg/square/hour에서 면적 땅에 유입되어진 유량이 10,000큐빅미터인데 10,000큐빅미터 퍼 얼마다? 24hour. 이거를 무게로 바꿔요. 1큐빅미터는 얼마에 해당되느냐? 10의 3승 비중이 1이면은 kg이고, 이 중에 얼마만, 즉 고용물이다 100분의 1.5 해서 면적 A를 구해도 역시 62.5 미터의 제곱이 나온다. 해서 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그 다음 52번의 문제는 직경이 얼마?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cm는 원형 입자의 침강 속도는 미터 퍼 아워는 얼마인가? 스토커의 법칙을 공식을 사용, 물의 밀도는 1g 퍼 큐빅 센티미터, 입자의 밀도는 2.1g 퍼 큐빅 센티미터, 물의 점성 계수는 1.008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g 퍼 센티세크이다. 그러면은 52번에 침강속도는 18배 뮤분의 d 제곱의 로 s 마이너스 로 더블의 g죠. 이것으로 구하면 된다. 이 침강속도의 단위를 무엇으로 구하라? 미터 퍼 아워로 구하라. 그러면은 미터 퍼 아워로 구하면 되죠. 누구만? 요 중력가속도만 9.8m per sec로 쓰면 돼요. 18배. 점성계수에는 1.008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1.008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그램 퍼 센티미터 세크. 그 다음에 직경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즉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10의 마이너스 2승의 제곱, 센티미터의 제곱 해주면 되고, 고용물의 밀도는 2.1이라고 그랬죠. 2.1 마이너스 물의 밀도 1g 퍼 큐빅 센티미터. 그리고 중력가 속도를 얼마로? 9.8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아워가 와야 되니까 1시간은 뭐다? 3600초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누구를?
센째 제곱하고 센째하고 해서 3승 없어지고, 그램하고 그램 없어지고, 그리고 세크 하나, 세크 하나, 세크 하나, 세크 하나 없어지면은 나오는 단위가 미터 퍼 아워 나오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냐? 해봤더니 21.37이 나온다.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 53번의 문제는 인구가 8,000명인 도시 하수를 RBC 해진원파법으로 처리한다. 평균 유입 하수량은 380리터 퍼 캡터데이, 한 사람당 하루에 380리터, 유입 BOD는 300mg 퍼 리터, 1차 침전지에서 BOD5는 30%가 제거되며 총 유출 BOD5는 20mg 퍼 리터, 단수는 4이다. 실험에서 K의 값은 45리터 퍼 데이, 미터의 제곱이라면 대수적인 방법으로 구한 설계 수력적 부하 A분의 Q의 값은 얼마인가? 성능식에서 주어져 있죠. S제로분의 SN은 가로 열고 1 플러스 A분의 Q분의 K 가로 닫고 분의 1, 여기에 N승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거는 다식이 주어진 거니까는 갖다가 대입해서 계산기만 누를 줄 알면은 그냥 답이 나와요. 이런 거는 오히려 더 어렵지 않다. 즉 S0분의 SN은 가로 열고 1 플러스 Q4 A분의 K분의 K의 전체 분의 1 해서 N승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때 A분의 Q의 값을 구하라. 그럼 다른 것은 그대로 갖다 대입하면 돼요. 자, 갖다 대입할 때, 즉 여기서 봤을 때 여기는 1에다 어떤 수, 여기는 전부 플러스 값이니까 어떤 수를 값을 대입해도 분모가 1보다 크고 분자는 1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때 S0가 SN하고 했을 때 S0가 큰 값이고 SN이 작은 값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들어올 때 BOD의 값이 얼마냐면은 300인데 이것이 1차 침전지에 30%가 제거돼요. 그러면 S0의 값이 얼마 되냐면 300mg per 리터에서 누가 된다? 30%가 제거되고 나오는 거니까는 1-0.3 해가지고 210이 되겠네요. 210이고 SN은 문제에서 마지막에 총 유출수의 농도가 얼마다? 20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SN이 20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K 값도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갖다가 대입만 하면 되겠죠. 210분의 얼마? 20는 가로 열고 1 플러스 Q4A를 뭐 X라는 문자로 써도 되고 A분의 Q에 K 값이 주어졌죠. 45 리터 퍼 데이 스퀘어 미터라고 되어 있죠. 45 쓰면 돼요. 굳이 단위 쓸 필요 없이. 이때 단수는 몇 단? 4단이라 했죠. 그럼 4 해서 요 A분의 Q 값을 구하면은 결과적으로 똑같이 나온다. 했더니 56.24. 이게 단위가 리터 퍼 데이 또는 스퀘어미터 데이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래서 뭐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54번의 문제를 보면은 살수 여성의 공정으로서 유출되는 유출부의 부유물질을 제거하자 유출수의 평균 유량의 12,300 큐미터 퍼 데이, 여과지의 여과 속도는 17리터 퍼 스퀘어미터 미니이고 4개의 여과지를 병렬로 설계하고자 할 때 여과지 하나당의 면적은 얼마냐? 병렬이라는 것은 하나가 들어오면 어떨 때 이것을 4군데로 쪼개지는 거죠. 그랬을 때 면적을 구하라. 그러면은 17 리터 퍼 스퀘어미터 민 했을 때 여과지 하나의 면적을 구하라. 그럼 여과지 하나의 면적 A에 가해지는 유량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A는 구하고자 하는 값이고
유량의 값이 얼마다? 12,300 큐빅미터니까는 10의 3승해지면 리터가 되고, 여기에서는 몇 시간 기준이니까 24시간이 기준이겠죠. 24시간은 24 곱하기 60분 해죠. 이거 전체 들어오는 유량인데, 바로 병렬이니까 몇 개로? 4분의 1만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4로 나눠지면은 이때 면적을 구할 수 있다는 했더니, 면적이 125.61. 면적 A는 125.61 미터의 제곱이 나온다. 요것만 산정해 주면 돼요. 자, 이런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55번의 문제를 보죠. 55번의 문제는 연속 해분식 활성설법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침전 및 배출 공정 시 보통 연속 시 침전지에 비해 스컴의 잔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맞으니까 여러분이 보도록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56번에 유량이 4,000큐빅미터, 부유물질이 220mg/L인 하수를 처리하여 1차 침전지에 발생되는 슬러지 양은 얼마인가? 슬러지의 단위 중량, 비중은 1.03이며 함수율이 94%, 1차 침전지의 체류 시간이 2시간, 부유물질의 제거 효율은 60%이다. 기타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슬러지량 큐빅미터는 2시간 동안에 제거되어지는 슬러지 양은 얼마냐? 그러면은 유입되어지는 SS의 농도가 220이라는 것은 0.22 kg/큐빅미터가 될 것이고, 유량은 얼마냐? 4,000 큐빅미터에 해당한다. 그 중에 얼마가 갈았는다? 60%, 100분의 60이 되어지겠죠. 제거되어지는 SS의 총량. 제거된 SS의 총량을 다른 말로 하면 슬러지 중에 차지하는 고용물이 되겠죠. 그 고용물이 함수율이 94%를 지는 고용물이 6이고, 누구다? 슬러지는 100이다. 그리고 체적으로 고치면 1큐빅미터는 비중이 1.03이라는 것은 1.03 곱하기 10의 3승 킬로그램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킬로그램에서 계산해주면은 슬러지의 양을 산정할 수 있다. 그랬더니 얼마가 8.54 큐빅미터가 나오는 거죠. 슬러지량. 그 다음에 57번의 문제를 보면은 200mg/L의 에탄올 C2H5OH를 함유하는 4,000큐빅미터/데이 공정폐소를 활성설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이론적으로 첨가되는 질소의 양은 얼마냐? 에탄올은 완전 생물학적 분해가 된다고 가정하고 BOD 대 N은 100대 5다른. 이거는 잘못된 문제인데 이렇게 꼭 잘 나와요. 그러면은 볼 수밖에 없다. 즉 C2H5OH가 산소에 의해서 산화되어지면은 CO2하고 H2O가 형성이 되어지겠죠. 탄소가 2개니까 탄소 2개, 수소가 6개니까 3개, 산소는 7개니까 여기 3개 해주면 되겠죠. 이 메탄올의 분자량이 46이에요. 46일 때 3 곱하기 32이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에탄올이 200mg/L가 존재를 하면은 이때 누가 이것을 COD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COD 값이 되고, 이 COD 값은 총 이렇게라도 나오면은 니콜, 산업기사에는 문제가 나왔던데 COD는 니콜, BOD 이런 조건이 있어야만 돼요. 안 그러면 COD 값이 어떻게 BOD가 될 수 있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조건이 없다면은, 즉 BOD5, 5일 동안에 소비되어지는 산소량을 구할 수 없다면은 이때는 COD 값은 누구랑 BOD5와 같다라고 문제를 보고 풀어야 된다 그랬어요. 요거는 요것으로 보시면 되겠다. 고로 그냥 다이렉트로 질소에 필요한 kg/day. 말도 안 되는 조건이 돼요. 실제로는 200mg/L 0.2 kg/큐빅미터가 누가 되고 에탄올의 농도가 되고, 이때 폐수량은 4,000 큐빅미터/데이 되고, 이것이 일때 에탄올이 46일 때 COD 값은 3 곱하기
32. 이것을 누구로 본다? BOD5로 본다. 이것이 BOD5가 100일 때 질소의 필요량은 5 해서 산정을 하면 되겠죠. 했더니 83.5 정도의 값이 나온다. 그 다음에 58번의 문제를 보면은 유기물에 의한 최종 BOD 2kg을 안정화시킬 때 발생되어지는 메탄의 양은 얼마냐? 유기물은 글루코스로 가정하고 완전 분해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것은 아주 쉽게 무엇으로? 메탄과 누가? 산소가 반응한다라고 보자. 그러면은 CO2하고 2배 H2O가 되어져요. 자, 이런 조건에서 지금 누가 메탄의 양이라 그랬죠. 그럼 양은 분자량이 16일 때 2 곱하기 32. 그리고 이것이 최종 비오디 값이 2kg일 때 이때 메탄의 양에서 베타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러면은 메탄의 양 킬로그램은 뭐 글루코스로 한산해서 푸나 이렇게 보면 항상 같은 값이 나와요. 절대 다른 값이 나오지 않는다. 2kg 곱하기 16 나누기 2 곱하기 32 해주면은 요거 약분하면은 2가 되고 2 약분하면은 2분의 1이니까 0.5네요. 0.5kg 해서 답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자, 글루코스로 한산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구하는 게 가장 편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온다. 59번에 평균 유입 하수량은 만큼이다. 퍼데이 도시 처리상의 1차 침전지를 설계하고자 한다. 1차 침전지의 표면 부하율이 50큐빅미터/스퀘어미터 데이로 하여 원형 침전지를 설계한다면 1차 침전지의 직경은 얼마이겠는가? 직경은 얼마이겠는가? 구하라. 산수적인 문제에 불과한 거죠. 이거는 지금 50 큐빅미터/스퀘어미터 데이다. 이것은 면적당에 가해지는 유량이죠. 면적은 뭐 4분의 파이의 D의 제곱에 Q가 되겠죠. 이때 직경을 구하라 그랬으니까는 구하면 되죠. 그러면은 파이 직경 모른다. D제곱은 퍼는 어디로? 분자로 4 쓰고 유입되어지는 유량은 얼마다? 10,000큐빅미터/데이 해주면은 이때 데이 약분하고 큐빅미터 약분하고 해서 D제곱 구한 다음에 누구를? D를 구해보면은 얼마의 미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15.96 약 16m가 답이 나온다. 그리고 60번의 문제. 유입하수의 BOD 농도가 200mg/L이고 포기전의 체류 시간이 4시간이며 포기전의 FMB를 0.3kg BOD/kg MLS로 유지한다면 포기전의 MLS의 농도는 얼마인가? 60번에 누가 FMB의 값이 0.3kg/kg 데이 이것은 XV분의 BODQ다. 이것으로부터 MLSS 농도는 구하고자 하는 값이고 용적 V의 값은 얼마냐면은 요거는 이렇게 하는 게 낫죠. 누구로? 유량을 분모 분자에 나눠주면은 BOD의 X 곱하기 뭐다? 디텐션 타임, 체류 시간. 그러면 이 조건에서 다시 한번 쓴다면 0.3kg/kg 곱하기 24아워는 X는 모르고 체류 시간은 몇 시간? 4시간. BOD 농도는 얼마로? 200mg/L. 200mg/L를 갖다 쓰면은 이때 X 즉 얼마? MLSS의 농도가 나오겠죠. 했더니 얼마가 나오냐면은 4,000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60번 즉 수질오염
방지기술의 문제를 전부 풀어봤습니다. 자, 방지기술의 문제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